매력은 잘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을 없애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을 찾아내어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즉 두려움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특별히 외모가 근사한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나 스펙으로 인한 끌림, 호기심은 잠깐이지만 매력은 은은하게 오래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력적인 사람은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요. 오늘은 매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케하라 마사코의 매력은 습관이다 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매력이 하나의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상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을 가꾸는 방법, 매력 부자가 되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보다는 표정, 몸매보다는 자세, 실력보다는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매력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행동은 어떤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일도 사람도 내 것으로 만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력 부자와 매력 빈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은 습관이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작은 빈틈이 마음을 열게 한다. 매력의 정체. 매력이란 무엇일까? 매력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왜 매력적으로 보일까? 매력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인재개발부에 소속된 터라 사내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모든 부서의 컨설턴트들과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회사에는 수천 명이 넘는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해, 진짜 최고라니까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항상 정해진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강한 기운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자세가 바르다, 깔끔하다, 패션이 세련되었다, 몸짓이 우아하다, 일을 잘한다,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면적인 것도 한몫했을 테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한 기운을 몸에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왠지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말이죠. 나만의 빈틈을 인정하라.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왠지 금세 주변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성별에 관계없이 남들이 동경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콤플렉스나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다 고쳐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은 잘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을 없애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을 찾아내어 갈고 닦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모자란 사람 같고 타인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바람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점을 부정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즉 두려움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완벽한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미련 없이 버리고 완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며 그런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왠지 끌리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는 매력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옷이나 표정을 고르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행동 하나도 신경을 쓰곤 합니다. 상대방도 오감으로 그 사람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매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쪽이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여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이 즐거워질 테죠. 사생활이든 일이든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력이란 자신의 대단함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빈틈없는 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과 콤플렉스를 모두 받아들인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을 최대한으로 갈고 닦아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며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몸짓의 95%는 무의식이 결정한다. 당신은 평소에 자신이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리더십 연구의 1인자인 인시드의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 교수에 따르면 우리 몸짓의 90에서 95%는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무의식에는 자기애, 의존적, 게으름 같은 성향이 있으며 때로는 뭐 아니면 도와 같이 극단적인 경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죽음, 고독, 구속, 무의미에 대한 공포입니다. 인간에게는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 혼자이고 싶지 않다, 자유롭고 싶다, 의미 있는 일을 달성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4가지 공포에 행동을 규정당하기 때문이죠.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고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계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 나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호화로워서 기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런 공포심이 생깁니다. 혼자 떨어져 있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었다가 무시당하는 것도 무섭다. 정신 차려보면 구석에서 땅만 보거나 새우등을 한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쭈뼛거리고 누가 말을 걸어도 긴장해서 눈도 제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소심하다는 걸 감추고 싶어서 고압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죠. 콤플렉스가 심하고 남을 무시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은 턱을 들어 올립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걸 표현하는 셈이죠.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보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팔짱을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를 두기 위해서죠. 이런 몸짓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되는 몸짓을 우리는 공포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취하고 맙니다.
눈도 못 맞추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에게 당신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메시지는 말보다 태도로 더 잘 전달됩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몸짓을 최대한 의식해보고 평소에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도 돌이켜보세요. 그 안에 어떤 공포와 불안이 숨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짓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카디 교수는 몸짓은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크게 벌려 힘있는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을 바짝 움츠려 약한 자세를 취하면 정말로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사람은 행동력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낙천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넓혀갑니다. 자신감은 매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뒤에서 고릴라 자세를 설명할 텐데 딱 2분만 이 자세를 취하면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이 20% 증가하면서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몸짓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결정합니다. 몸짓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행동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거나 경력을 쌓고 싶을 때, 비전을 명확히 하고 싶거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을 때, 팀과 조직을 바꾸고 싶을 때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분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선 몸짓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력이 당신의 무기가 되어 틀림없이 당신의 행동을 바꿔줄 것입니다. 몸짓만 바꿔도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호감을 부르는 4가지 몸짓. 지금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의 매력적인 몸짓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몸짓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몸짓입니다. 일하던 손을 멈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말을 걸면 입으로만 대답하면서 건성으로 응대하지는 않나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이죠. 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하는 경우는 없나요?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고 내용도 이해했으니까 괜찮다거나 일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불쾌해집니다. 흘려듣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고요. 손을 멈추면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멈추든 아니든 일의 효율성에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소한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무릎은 상대방에게 향한다. 등 뒤나 책상 옆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 상반신만 틀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요? 이때 설령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당신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입니다.
상담이나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소한 잡담을 할 때도 무릎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다. 맞장구도 몸짓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 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우월한 존재이다,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후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후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우리 할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나 슬프더라고 처럼 자신의 말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설령 친척의 죽음이라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 슬픔은 별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이다. 인상을 결정짓는 목소리 사용법. 목소리도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 활기, 그리고 간격을 의식해 보세요. 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뱃속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간격을 두면서 말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면 적극성과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에 자신감이 없다, 어두워 보인다 등의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고 명료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여성 기업가는 말이 매우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이 가진 열정과 비전을 모두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쪽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전혀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눈을 빛내면서 말하기 때문이죠. 말을 빨리 하는 것조차 그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속도를 연상시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융통성 없이 교과서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인상으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려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면서 말하면 목소리를 내는 법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와 말하는가? 1대1로 말하는 경우 상대방의 특징에 맞는 목소리와 화법에 신경 쓰면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면 나도 크게 말하기,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이라면 나도 톤을 낮춰 말하기, 몸이나 손동작이 큰 사람이라면 나도 동작을 크게 하면서 말하기,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하기와 같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와 몸짓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둘째, 어디서 말하는가? 여러 명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미리 장소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소의 크기를 아는 것이 유리한 정보입니다. 만약 장소가 넓다면 미리 마이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소리가 최대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말하는가? 목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당신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왠지 초조한 사람에서 차분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또한 억양없는 톤에서 느긋하게 말하던 사람이 높은 톤으로 밝게 말하면 우둔한 사람에서 쾌활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따라서 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먼저 결정부터 하세요. 키나 얼굴 생김새는 바꾸기 어려워도 목소리는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몸짓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행동하면 매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따른다. 아우라란 무엇인가?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매력이고 또 하나는 외적 매력입니다. 후자에는 외모, 몸짓, 아우라 등이 있는데 그중 아우라는 존재감을 뜻합니다. 외모와 몸짓에 아우라까지 겸비하면 만나는 사람들을 단박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우라는 힘, 배려, 집중력, 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우라의 전제를 설명하겠습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아우라는 지금까지 설명한 외모, 몸짓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후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카리스마나 아우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환경과 만남, 경험으로 아우라는 만들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힘, 배려, 집중력, 활력을 일상생활에서 갈고 닦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나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주인가요? 아니면 오드리 헵번이나 카트린 드네브처럼 역사에 남을 대배우인가요? 또는 친구나 회사 동료 중에서 왠지 늘 눈에 띄는 사람인가요? 어느 쪽이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을 발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우라는 나한테 필요 없어.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아우라는 일부 리더나 유명인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 주변에는 다양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무언가 큰일을 해낼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주변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승진과 이직, 혼담과 같은 일로 사람을 찾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걸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타인의 인상과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늘어나는 거죠. 경력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온오프를 할 수 있다. 아우라에는 스위치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우라의 요소인 힘, 배려, 집중력, 활력을 365일 내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없을 때도 있죠. 외모나 몸짓은 습관으로 만들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아우라는 사람과 만날 때는 스위치가 켜지고 혼자일 때는 스위치가 꺼지게 마련이죠. 가끔 휴일에 거리를 걷고 있어도 주변에서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유명인이 있는데 이것은 아우라의 스위치를 꺼두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 동의하지 말고 공감하라. 힘이 있어도 배려가 없으면 오만한 인상을 줍니다.
그 반면에 힘이 없고 배려가 있으면 아첨꾼이나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마련이죠. 힘과 배려는 뗄 수 없는 한 쌍이므로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하워드 E. 북 교수는 배려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려 기술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A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게 아니라 A씨가 자신의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를 당신이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손님이 나한테 화내서 너무나 분하고 괴로워. 이제 회사를 관두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손님이 화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당신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어렵다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타인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로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당신의 주관이므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배려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가 느끼는 분노나 고통, 회사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당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군요. 정말로 힘들겠네요. 라고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배려의 기술입니다.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한 테크닉으로 상대방의 말을 일부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는 왠지 미래가 불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불안하시군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때 아무런 감흥 없이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상대의 신발을 신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걸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매력은 습관이다 읽어드렸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 나답게 행동하고 나답게 말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편안해야 상대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